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채무 불이행 유형 중에 하나인 이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지체가 뭐냐? 그래서 채무 이행을 위하여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서 돈 갚을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피합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그쵸? 이런 경우는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면 뭔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 채무자의 책임을 완화시켜주자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급부의 수령, 그러니까 어떤 채무를 이행할 때 그러한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했지만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 그러한 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민법이 채권자 지체에 기한 채권자의 책임으로 401조와 403조 책임 이외에 채무 불이행 책임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이 학설이 나오는 거죠. 학설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즉 채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자는 자기 권리자 아닙니까? 나는 돈 받을 권리만 있는데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았을 뿐인데 내가 그 돈을 받는데 내가 무슨 의무가 있느냐? 돈을 받아야 될 의무가 뭐가 있느냐?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꼭 채무자처럼 채무자는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지만 나는 돈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그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될, 나한테 그러한 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냐 이거죠. 의무가. 돈을 받을 것은 뭐다? 돈을 받는 것은 권리다 이제 권리이지 그게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의무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근대 그런 전통적인 사상에서 이제 채권자, 권리자의 입장이 강한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제 학설이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설과 법정 책임설, 절중설 이렇게 나눠주는데, 먼저 채무 불이행 책임설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다수설은 뭐냐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 급부를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관계 본질이 유기적인 협력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서로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것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기적인 협력체 관계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채권자는 채권과 아울러서 신의 측에 기초한 수령 의무 내지 협력 의무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채무 불이행 책임설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는 바로 이러한 수령 의무에 위반한 협의의 채무 불이행의 일종이다 라고 보는 건데, 채권자의 협력 의무를 채권자의 의무로 인정한 점이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상 채권자의 규칙 사유와 위법성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채권자에게 피치 못해서 그것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이 채권자 지체를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채권자 측의 어떤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채무자의 이행 지체라든가 이행 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위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건을 설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경우에도 채권 지체가 되려면 그 채권자에게 위칙 사유와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 역효과도 있죠. 거꾸로 됐죠. 원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즉 채권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그러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을 때 그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계약을 해제당하거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그다음 법정 책임설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권리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강요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는 강요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권리에 대해서 어떤 채권자가 의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의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서로에게 원활하게 이 채권 채무 관계를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일부러 법에서 정한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떤 채무 이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어떤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원래 그 채권자의 권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에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자, 채권자는 수령 의무는 없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하는 채권자 수령 기재 책임은 신의 측에 의한 법정 책임이다.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자의 협력 의무를 부정하죠. 이 설에 의하면 그 다음 요건상 귀책사라든가 이법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채권자가 마음이니까요. 채권자가 받기 싫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자의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정 책임서는 굉장히 이 채권자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채무 불이행 책임설과 법정 책임설, 절충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그랬죠. 다수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설은 채권자에게 수령 내지 협력의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학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반한 경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채권자도 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에 뭐가 쓴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밖에 계약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방금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반대로 이 법정 책임설은 그 반대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충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요건. 자, 요건은 뭐냐면, 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이거를 뚫고 싶어요. 뚫고 싶은데도 협력을 안 해줘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자, 먼저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거. 채권자의 협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협력할 필요가 없으면은 채권자 지체란 말을 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건데,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채권자 지체는 당연히 논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부작위 의무, 뭔가 적극적으로 와서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긍하기만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받아야 될 거, 그냥 통지만 받으면 되는 경우. 여러분들 채권자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채권자 우편함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자, 채권자가 나와가지고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편지를 받기 위해서 줄 서서 대문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단순한 의사표시 이런 거는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채권자 지체가 안 되겠죠. 그런데 계약상에서 어떤 채권자가 반드시 채권자한테 전해주도록 채권자한테 반드시 주도록 한 경우, 이런 거 채권자한테 반드시 건네줘야 하는데 채권자가 안 나타나고 도망다녀 숨고, 그런 경우는 채권자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이 제공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이 아니면,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 됐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행 지체가 되든 그런 것이 채무자 측에 속하는 그런 것은 채무자 측에 속하는 채무 불이행 중에 하나지 채권자에게 속한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채무가 내용이 원래대로 채무의 내용에 쫓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 것은 이 채무자 측에 귀책사유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 현실을 제공을 하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나 그거 급부 못 받겠어 라고 미리서 의사표시 했으면은 다시 그 사람한테 받을래 안 받을래 저럴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의사표시로 안 받겠다라고 했으면 그 자체로서 수령 그듯이 구두로, 자,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받을 준비만 한 다음에 나한테 오케이를 하면 내가 주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구두 제공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 또는 수령 거절,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이행 불능인가 수령 불능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자, 급부를 불능케 한 장애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가운데 어느 쪽에 영향 범위에 생겼냐를 표준으로 해서, 그것이 채무자 쪽에 있으면 뭡니까? 이것은 이행 불능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 쪽에 있으면 수령 불능이 되죠. 그쵸?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채권자의 벽을 뚫고 싶어요. 채무자가 채권자 벽을 뚫으려면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채권자 측에 협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채권자 지체가 되지만, 만약에 채무자 쪽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얘가 있어서 이걸 뚫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행 불능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듭시다. 자, 이제 이거 뭐냐면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에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가동을 하는데 이제 그 뭘 받죠?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그쵸? 월급을 받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근로자가 자기가 뭐 병이 걸려서 못했다든가 자기가 집에 사정이 있어서 뭐 휴가를 써가지고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서 이행불능됐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규칙사유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월급을 달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반면에 자기는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딱 언제든지 일할 태세가 됐는데 회사가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되는 거 원자재가. 그래서 일을 해주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누구한테 규칙사유겠어요? 이거는 채권자 측에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는 월급을 달라고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수령이 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채권자 지체는 이제 채권자의 사정에 의해서 규칙사유에 의해서 수령이 될 수 없는 경우. 근데 법정 책임서는 이 요건이 필요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채무 불이행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령 불능이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위법성까지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법정 책임설은 그것은 원래 채무자에게 있어야 될 책임 사유가 아니고 단지 이제 법이 그것을 조화롭게 잘 풀기 위해서 법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법정 책임설의 기본 모토는 뭐냐면 그것을 채권자의 의무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거에 대해서 잘하니 못하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잘하니 못하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그러한 뭐 규칙사유가 있거나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채권자 지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 청구권.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이것도 법정 책임서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 채무자가 여기다 수레다 이렇게 끌고 갔어요. 어떤 걸 해야 돼서 끌고 갔는데 이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수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법정 책임서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서는 뭐냐면 자, 이 죽고 받고 그럴 사이에 서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도 여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의무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걸 받아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것은 채무를 뭐 하는 겁니까? 불이행이죠.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손해에 대해서 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법정 책임설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인데 다만 이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의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의무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책임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손해배상도 이제 우리 다수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나는 이 채무자가 그럼 계약 해지하자. 없었던 일 하자.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난 더 이상 당신에게 이것을 이행해야 될 그러한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계약 해지권이죠. 그래서 이 정기행이라는 것은 매번 일정한 시기에 1월 1일, 뭐 2월 1일, 3월 1일, 그래서 매번 정기행위. 그러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을 벗어난 경우, 매일 신문을 배급하기로 한 경우, 또는 매일 요구르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계약이 해제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서, 다시는 이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이행 지체가 없다. 왜냐하면 그걸 해제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따질 수 있겠죠. 왜 당신, 우유를 안 넣냐, 요구르트를 안 넣냐, 왜 신문을 배달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자 이것은 우리의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도 따질 수 없고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신문을 넣는다든지 우유를 배달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 책임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의 의무 경감. 자,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만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쵸? 자,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렇게 이행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이 사람 채무자는 뭡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채권자에게 이 사람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지체 중에 생긴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고시라든가 중과실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의 유책사유, 채권자의 유책사로 인한 이행불능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의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의 정지. 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이자가 줄 필요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원금 100만원을 갑이 을한테 빌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이렇게 빌렸고 이자가 얼마가 나가냐면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했다. 근데 특약으로 6월 30일 이후에는 1월 1일날 했는데 12월 30일까지인데 6월 30일 이후로는 중도금을 다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 그러면은 6월 30일 넣어서 중도금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약에 채무자가 이때 6월 31일 날 지급해버리면 채권자가 받아버리면 더 이상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을이 이 100만원에 대한 10만원의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율이, 그쵸? 10년, 뭡니까? 120%지 않습니까? 맞죠? 10만원씩 일도되면 12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을은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월 30일 넘으면 어쩔 수 없지만,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피해 다닙니다. 갑을. 그런 경우가, 이럴 경우에 이제 갑은 갑한테 6월 30일 이후로 당신한테 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찾아가 봤으나 당신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통지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경우에 6월 30일 이후에 7월 30일, 8월 30일 이런 것에 대한 이자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증가비용 부담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혼 부담에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가 이혼을 부담한다. 그래서 자 6월 31일 날 어떤 갑이 을에게 어떤 이행을 해야 된다. 근데 7월 1일까지 지난 다음에 이제 7월 15일 정도에 이것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 누구의 부담이다? 을이 채권자가 그러한 소멸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 알았죠?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자 지체 종료가 되는 경우는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죠. 그쵸? 이거는 모든 것에 동일한 겁니다. 면제가 됐다든지 변제, 수령, 공탁, 쌍방 책임 없는 이행 불능 등에 한 여러 가지 경우에 채권이 소멸되면 채권자 지체 역시 소멸됩니다. 채권자 지체의 면제. 채권자 지체 면제는 뭐냐면 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했는데 6월 30일 날 원래 이행을 해야 돼서 갖다 줬는데 을이 계속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7월 30일이에요.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갑이 을한테 나는 너한테 그냥 지체 책임 묻지 않고 갚겠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채권자 지체를 갑이 뭐 해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죠. 면제. 그쵸? 이런 경우에 506조를 준용한다고 하는데 자 면제 요건 효과를 보게 되면 500민법 506조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을 소멸한다. 그렇죠? 자, 내가 너한테 100만원 받을 거였는데 100만원 갚겠다. 그렇죠? 그러나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갑하고 을은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갑이 또 이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근데 병이 이 사실 알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인데 뭐 이해관계를 가진 3자라고 했을 때 갑이 병을 골탕 먹기 위해서 을에 대해서 너 1000만원 갚을 거 면제해줄게 라고 했을 때 병이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을 갑이 이것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병이 을에 대해서 이 권리를 갑으로 대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능의 발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령의 최고.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 지체 중에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의 의사 표시할 때. 자, 7월 30일 날 그래 미안하다. 내가 6월 30일 날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그동안 뭐 발생해야 될 뭐 내가 비용해야 될 부담이 있으면 그거 빼고 이걸 빼고 7월 30일 날 내가 모든 너한테 채무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대로 채권자 지체가 소멸되면서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역시 채권자 지체가 종료된 것은 채권이 소멸됐다든지 채권자의 채권자 지체를 채무자가 인정해 줘서 면제를 시켰다든지 채권자 지체를 면제를 해줬다든지 그다음 채무자에게 고의라든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령인 이 의리 채권자가 자 나 받을 준비가 돼 있다 라고 check하는 경우는 채권자 지체가 해소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령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갑이 을에게서 해야 될 때 자 갑에게 고의라든가 고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채권자 지체가 종료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에 고의라든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경과실의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 채무자가 이때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갑이 을에 대해서 어떤 걸 줘야 되고 또 을도 갑에 대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고의과실로 을이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지체 중입니다. 지체 중이긴 하지만 갑이 고의라든가 과실에 의해서 이행 불능이 돼버리면 이제 서로가 이거 뭐가 분했죠?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경과실의 경우 자 경과실의 경우에 이걸 할 수 없었어요. 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반대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고의 중과실의 경우는 당연히 청구할 수 없지만 이 고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자기가 고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경과실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채권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채권자가 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만약에 채권자가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끝났다 이거죠. 자기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자 채권자 지체 중에 이러한 채권자 지체 중에 갑이 경과실로 자기의 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자 채권자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나눠지고 있다. 긍설은 긍정설은 통설이죠. 통설은 뭐냐면 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 즉 이혼부담 문제로 돌아가지만 경과실의 경우는 자기에게 규칙사유가 아니고 자기는 경과실에 의해서 이것이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긍정설이 통설이고 반대설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관계는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는 갑은 채권자가 지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의리의 지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고의라든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자기에게 규칙사유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갑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잘못이긴 했지만 늦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자기의 이 채무자의 고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에 에 의해서 이행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급부도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 없지만 경과실의 경우에 우리나라 통설은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잘못에 의해서 이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었고 이 갑에게는 정말 쬐그만한 잘못만 있기 때문에 즉 경과실만 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해야 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추와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채무 불이행이 뭐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은 이 채무자 측에서 보는 게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게 있고 자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행 뭐가 있죠? 지체가 있고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이행을 제때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행 불능, 이행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행을 했긴 했지만 그것이 불완전해서 적극적인 채권 침해를 일으킨 경우,
그것이 불완전 이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지체가 있다. 채권자 지체 관련해서는 이 채권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수령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의무로, 즉 권리의 비중을 강하게 준다라면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정 담보 책임설에, 법정 책임설에 규착이 되는 거고, 채권자도 요즘 무슨 시대인데 권리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채권자도 그러한 어떤 채권 관계의 원활한 어떤 이행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무 불이행 유형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대목이고, 이 전체만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